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4일 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민 재판에 넘겨져 추방 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 수가 급감하면서 지난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연방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 말 현재 미국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5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2년 1333건을 기록한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을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138명으로 가장 많고 뉴욕과 뉴저지는 각각 100명과 84명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혐의별로 보면 체류시한 위반 등 단순 이민법 위반이 81.3%에 달하는 441명이었습니다.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들이 계류돼 있는 기간은 평균 3년 정도 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에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제거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수정헌법 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9명의 대법관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에 따라 연방 공직자와 후보자에 대해 수정헌법 14조 3항을 집행할 책임은 주 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기 때문에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년 대통령 예비투표에서 제외하도록 명령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정부 공직자와 달리 대통령 등 연방정부 공직자와 관련한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은 주정부가 내릴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나아가 대법원 다수 의견은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해 연방공직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관련 절차 등을 명시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 반란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회계 담당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회계 담당자가 법정 출석을 앞두고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과의 유죄 인정 조건의 형량 조정 끝에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계 담당자는 50년 가까이 트럼프 가문과 인연을 이어오며 트럼프 그룹의 최고 재무책임자를 지내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선 와이셀버그의 혐의 인정이 별개 사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관련 형사재판을 앞두고 이뤄진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으로 향하는 불법 이민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도 출신 불법 이민자는 중미 국가인 멕시코, 엘살바도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퓨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인도에서 미국으로 간 불법 이민자는 72만 5천 명으로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남미 주요국보다 오히려 많았습니다.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출신은 총 165만 명에 달했습니다. 아시아 출신을 비롯해 불법 이민자 급증의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이 이뤄질 경우 강력한 국경 보안 정책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기인 2019년 1020만 명이었던 불법 이민자 수가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2021년 30만 명 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자신이 재집권하면 첫 조치는 국경을 봉쇄하고 이민자들의 침공을 막는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이 요거트 섭취가 당뇨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FDA는 요거트 섭취가 당뇨병 위험을 줄인다는 주장을 관련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거트 제조사들은 제품에
일주일에 최소 2컵 이상 정기적으로 요거트를 섭취하면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맥락의 문구를 제품에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많은 요거트는 오히려 당뇨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고 FDA는 경고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정부가 업무 복귀 명령에도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을 상대로 의사 면허를 정지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50곳의 수련 병원을 찾아가 이들이 병원에 복귀했는지 현장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미복귀가 확인되면 해당 전공의에게 오늘 당장 사전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 의견 청취를 들은 뒤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 처분과 형사 고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가역적이란 말로 이탈 전공의에 대한 추후 구제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무더기 면허 정지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을 거리로 뛰쳐나가게 만든 건 정부라며 정부의 조치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중 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와 회동 사실이 알려진 뒤 탈당설이 퍼졌지만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힌 임 전 실장이 잔류를 선언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안도했습니다. 총선 이후 차기 당권을 놓고 임 전 실장이 세력 규합에 나설 경우 이재명 대표와 일전이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의 역학 구도를 둘러싼 내분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이번 주 중반엔 비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4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43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50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1도, 밤 최저 기온은 21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59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